네, 글로벌 마켓나우 화요일 순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화요일이지만 사실 이번 주의 첫날은 정말 오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은 유럽과 미국 증시 다 휴장하는 가운데 우리끼리 나침반 없는 향해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어제 좀 억울하게 많이 빠진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외국인의 유동성 증시가 끝났다느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 하락의 월가가 200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보시죠. 마감 브리핑 로이터가 전합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인 다우지수 13,000포인트 안착은 오늘도 아쉽게 좌절이 됐지만, 이번에는 S&P 500 지수가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글쎄, 다우지수 13,000이면은 코스피로 한 2,100 정도에 해당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스피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한 거죠. 그만큼 상방이 좀 열려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어쨌든 13,000선에 도전은 오늘도 했다. 하지만 안착은 실패했다. 그리고 제목에 보시는 대로 미 증시 상승세는 국제 유가가 꺾이면서 매수세가 되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현재 글로벌 증시는 유가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오늘의 경제지표로 주택지표가 있었는데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현재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 판매에 선행성을 갖는 이 미결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내외 양대 호재가 월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밑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요, S&P 500 구성기업 기준으로 468개 기업이 어제까지 실적을 모두 공개를 했고, 이 가운데 63%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성적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증시 거래량은 일평균 70억 주에 비해서 10%가량 적은 63억 주로 평소 월요일 치고는 조금 적었다라는 분석이 있네요. 그만큼 지수가 사실 이 정도 수준은 부담이 되기는 되나 봅니다. 월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전문가들 의견 통해서 오늘 미증시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시죠. 먼저 바클레이 캐피탈 리서치 센터는요, 최근 자사의 여러가지 평가 항목을 종합해 볼 때 미 주택시장에는 다소간의 변동성은 예정돼 있지만 중기 관점으로는 꾸준한 회복 추세가 자리를 잡았다. 오늘 미결 주택 매매는 기존 주택 매매를 한두 달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택 지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음 PNC 웰스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 보시죠. 최근 유로존의 불투명한 미래를 상쇄해주는 것이 미국의 고용 주택 지표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 경제 지표 호전에 쏠려 있고, 이를 통해서 번번이 조정 구간에서 탈출해온 정황이 포착이 됐었다. 오늘 얘기를 좀 암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다음 내용 보시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밤에 독일 의회에서 표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소식 영국의 BBC 뉴스가 전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었던 밤 동안에 독일 의회에서 그리스 구제 자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통과가 됐고 압도적인 지지율 속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숫자를 보니까 찬성이 496표 대 반대가 90표. 수치상으로 봐도 일단 뭐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표결 전 연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설 내용이 조금 찜찜한데, 이 내용을 인터뷰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그리스의 2차 구제자금 지급하는 것은 분명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반면에 1,300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가장 큰 금액을 출자해야 되는 이번 구제자금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100%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한 7월을 기한으로 현재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안정기구 자금이죠. ESM. 여기를 증액하라는 이 대외 압력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월가 현지 전문가, 시장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Fifth Third 에셋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인데요. 유로존 위기라는 악재는 현재 바닥에 근접한 상황,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 정점을 지났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유로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쇠퇴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대가로 최소한 변동성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영향력은 감소가 되되 그런 불확실성, 유로존 악재에 따라서 하락하는 구간은 그냥 변동성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투심을 미리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어제 선물 매도가 상당히 규모가 컸었지만요, 오늘 보니까 이 3개월치 그래프를 봤더니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그동안 참 많이 올라왔고요.
어쨌든 지금 고점에서 뭐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월요일날 MSCI 한국지수는 보통 우리나라 전날 상황을 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봐도 1.43%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 강도의 좀 피로감은 오늘도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제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반등 출발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호주 증시 앞서 출발한 상황 한번 보시면은요, 0.28%. 근데 호주는 어제 좀 적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반등.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오늘 유럽과 미 증시의 이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다. 우리 시장 오늘 개장 상황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온 여기까지고요. 지금 어제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는 여러 가지 뭐 비관적인 리포트가 많이 있었는데, 외신이나 해외 증시에서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